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자, 함수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 두 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 함수라는 단어와 그놈의 그래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울 때 주로 방정식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간히 부등식을 배워요. 그랬을 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떠한 식이 등장을 했다.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되니까 등호와 부등호를 데리고 온 관계식을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어야 될 게 식을 이루는 이 구성 요소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런 거와 더불어 알파벳 A, B, C, D 그리고 X, Y를 갖다 쓰는 문자로 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2x-1 언간이 좋아하죠. 자, 2x-1만 단독으로 썼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식이죠.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워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2라는 숫자는 이름이 뭘로 들어가는 거지? 개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x라는 문자는 뭘로 들어가죠? 변수형 문자라고 들어가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자, 근데 이것만 쓰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누굴 쓰는 거야? 등호를 쓰는 거예요. 등호를 썼을 때 우리는 이쪽이 좌측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좌변이라고 하고 이쪽은 오른쪽 우측에 있으니까 우변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일단 여기를 잠깐 스탑시켜 놓을게요. 자, 우리는 보면서 어서 현기증 나요. 씨발 0이라고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또 다른 뭐 5x 플러스 7 식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숫자 7 이런 것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는 데는 말리지 않아.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숫자나 식이나.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들어와? y라는 친구를 넣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모양은 알고 있죠. y는 2x-1 하면서 1차 함수라는 건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 아니면은 식이 아닌 y라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또 다른 변수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도대체 얘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여기도 변수였는데 여기도 뭐라고 썼어요? x와 또 다른 변수라고 썼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차례를 생각해서 변수는 다 넣을 거야. 근데 얘도 다 넣을 거야? 근데 당연히 뭐를 성립해줘야 돼? 얘도 다 넣을 거고 얘도 다 넣을 건데 등호는 생각해줘야 되니까 내 멋대로 넣을 수는 없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다가 5를 넣었는데 여기다 7을 넣었어요. 그럼 등호가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안 성립하지. 여기다 5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누가 필요한 거야? 9라는 친구가 필요하죠. 맞아요? 등호는 성립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표현이란 걸 잘하기 위해서 x라는 변수에 먼저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x라는 친구를 변수인데 독립적으로 이가 먼저 움직이는 독립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y라는 친구는 그놈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의 변수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할게. 근데 x에다가 먼저 다 넣어줘. 그리고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y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y에 대한 이름을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종속변수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요 식을 우리는 앞으로 무슨 식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냐면 이 식을 함수식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간단한 1차 함수식인 y는 2x-1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식만 준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을 주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조건. 야, 뭐 구해봐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y는 2x-1이라는 친구를 딱 써놓고 뭘 구해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개수가 한정적이었죠. 찾으려고 해보게 되면 1차 방정식은 1개였고 2차 방정식은 2개였죠. 근데 이쪽을 또 다른 변수라고 잡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가 3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5가 나오고 그럼 쭈쭈쭈쭉 대입하고 쭈쭈쭈쭉 대입하면 아니 뭔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개수가 어떻게 돼요? 무한개가 나오시겠죠. 그 함수는 뭐지? 방정식하고 좀 틀린데 얘는 뭐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함수라는 거는 내가 한정적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고 이 등으로 인하고 이 변수로 인해서 계속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정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무한정 나오는 친구들의 뭘 생각해보다? 이 친구들의 모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초반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 내피셜이에요. 내 내피셜이야. 자, 여기에다가 x라는 수직선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다가 y라는 수직선을 데리고 왔어요. 자, 수직선은 뭐예요? 수직선은 이 직선 위에 점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를 대응시킨 게 수직선이 되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대응해서 야, 여기다 0 줄게. 여기도 0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1 대입하면 누구야? 1 나와요. 그러면 1하고 1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어. 이렇게. x에 있는 숫자 1을 갖다 쓰면 y에 가는 숫자 1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 2를 데리고 오면 저기에 숫자 누구랑 대응해야 돼? 3이란 친구랑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자, 예를 들어 3을 쓰게 되면 이제 뭐랑 대응해야 돼? 5라는 친구랑 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옛날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x라는 변수에 넣을 숫자들의 수직선, y의 변수에 넣을 숫자들의 수직선 2개를 뭐 하기로 약속했냐면 2개를 직교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세부적인 얘기는 좀 패스를 했습니다. 알아서 듣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수직선 2개를 직교시켰더니 얻는 이득이 뭐냐? 자, 우리 학교를 가시게 되면 학교 교실에 책상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문이 학교 교문이 여기 문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분단으로 잡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위치를 좀 봐줄래요? 여기 땅바닥의 모서리 부분에 서 있죠. 벽의 모서리 부분은 2개가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느낌을 여기 축과 축의 교점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를 내가 예를 들어서 1분단의 2번째 줄, 3분단의 2번째 줄, 4분단의 5번째 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에 앉아있는 친구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건 느낌이 드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일로 오셔서
여기에 있는 x라는 친구의 1이라는 값을 썼을 때 y에도 누가 나와줘야 돼? 1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되니까 내가 x에 1 여기서처럼 쳤을 때 y에도 1이 나오려면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기보다는 x에 1이라는 친구, y에 1이라는 친구를 딱 써서 이 두 개의 점선이 만나는 교점, 요 교점을 핑크색 점으로 표현하고 이 점에 대한 표현을 순서상으로 1,1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1,1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면 3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여기에다가는 2,3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만 더 찍어볼게. 3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에다가는 3,5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점들은 계속 생길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 점의 집주소를, 점의 집주소를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다시 뭐라고요? 좌표는 점의 집주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유식한 말로는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서쌍을 보셨을 때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x들의 변수에 들어간 값, 맞아요? 뒤에 나온 1, 3, 5라는 친구들은 뭐가 돼요? 어떠한 식의 x를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여기다 1을 넣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7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점들을 내가 또 세부적으로 1.1, 1.3, 2.7, 2.5라고 촘촘하게 뭐 해봤어? 적어봤더니 점들이 어떠한 규칙을 따르면서 찍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이러한 모양의 직선이라는 룰을 따르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즉 분들아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선이 됩니다.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암기해두고 계세요. 자, 내가 핑크색 점들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찍었더니 뭐처럼 보이더라? 선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되느냐? 점을 엄청나게 찍었더니 선처럼 보이더라? 정확한 네임은 책에 보시게 되면 함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써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함수라는 건 뭘 찾는 건지 전 깨달은 것 같아요. 함수는 점을 다 넣어봐서 그래프를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함수의 목적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함수는 뭘까요? 자, 여기다 써볼게. 그럼 함수는 그래프를 찾자?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찾아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뭐냐?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때 아빠가 티맵 켜시잖아요. 웬만하면 내비 켜신 다음에 처음에 목적지를 딱 검색하면은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해서 지도가 한 번에 쫙 보일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지. 야,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 가야 되겠구나 라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자,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수라는 식을 딱 주었을 때 그래프를 찾게 되면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악. 그래서 함수의 목적은 뭐 하겠다는 거죠? 그 친구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야. 넌 특징이 뭐고 어떠한 모양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였어요? 직선. 맞죠?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였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었죠. 자, 다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직선의 입장에서 이 직선의 특징, 기울기와 절편.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특징, 축과 꼭지점과 y절편, 볼록성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한테 간단하게는 1차 함수를 들여서 1차 함수의 특징 파악하는 방법과 2차 함수를 들여서 2차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선생님 3차 함수는 안 배워요? 라고 했을 때 3차 함수는 우리가 식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미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2학년 2학기 때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잘 파악하면 제가 장담 드립니다. 무조건 미분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베이스가 잡히는 거예요.